세종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당대에도 하늘이 내린 성인이라 칭송받았다. 그러나 세종의 뒤에는 평생을 눈물로 지낸 한 여인이 있었다. 세종의 아내 소원왕후 심씨였다.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 심씨는 1395년 9월 당대의 명문가 청송심씨 시몬과 순흥 안씨의 딸로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다. 소원왕후의 조부 심덕부는 고려말 5왕 때 이성계를 따라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창왕을 패하고 공양왕을 세워 이성계, 정도전, 정몽주 등과 함께 구공신이 되는 등 태조 이성계와 정치적 입장을 함께했다. 또한 심덕부는 고려말 최무성과 외구토벌의 공을 세웠고 한양의 궁궐과 종묘 건설의 총책임자이기도 했다. 심덕부는 그 공을 인정받아 조선 건국 후 회군공신 1등에 책봉되며 정종 때에는 좌의정까지 지냈다. 소원왕후의 아버지이자 세종의 장인인 시몬은 형조판서 호조판서에 올랐다. 세종 즉위 후 시몬은 44세 젊은 나이로 영의정에 올랐다. 소원왕후의 숙부 심종은 태조의 차녀이자 태종의 친누이인 경성공주와 혼인하였다. 소원왕후 심씨는 어릴 적부터 항상 정숙하고 덕이 많았다. 소원왕후는 자신의 숙모이자 세종의 고모였던 경성공주의 추천으로 훗날 세종이 될 충녕군과 1408년 14세의 나이로 혼인했다. 이때 충녕군의 나이 12세였다. 이미 양녕대군이 태종의 뒤를 이을 세자로 있던 터라 소원왕후 심씨는 셋째였던 충녕과 결혼했기에 권력에서 벗어나 왕자의 아내로 순탄한 삶을 꿈꿨을 것이다. 그런데 세자 양녕대군은 학업을 멀리하고 사냥과 풍류를 가까이 했다. 게다가 자기 스승이 오는 날 개짖는 신용을 내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일삼았다. 양녕의 행동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자 아버지 태종은 그를 불러 야단도 쳐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양녕대군은 곽선의 첩이었던 어리를 자신의 첩으로 들였다. 그녀는 장안의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미녀였다. 기생 출신인 어리와의 사이에서 딸까지 가진 것이 드러나 태종이 대노하며 질책하자 양녕대군은 이에 반박하는 편지를 올렸다. 태종의 마음이 양녕대군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영의정 유정현과 좌의정 박은이 나서 현명한 이를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며 세자 폐위를 태종에게 건의했고 1418년 6월 3일 태종은 결국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위했다. 참고로 이직과 황희는 양녕대군을 두둔하며 충녕대군의 세자 책봉을 반대했다가 유배를 갔다. 태종의 신임을 한몸에 받던 황희였지만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이었다. 양녕대군을 패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주장한 유정현과 박은은 훗날 세종의 장인이자 소원왕후의 친정아버지인 시몬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충녕대군의 세자 책봉을 반대한 이직과 황희는 태종이 유배를 보냈지만 아들 세종은 즉위 후 그들을 중용하였다. 폐세자가 되어 쫓겨난 양녕은 이듬해 1419년 편지 한 장을 남기곤 사라졌다. 이 소식을 들은 양녕의 장인인 김한로의 첩과 양녕의 유모는 어리를 찾아가 그녀를 책망하며 구타했다. 어리는 수모를 당한 그날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다. 사라진 양녕은 이튿날 나타났다. 담담한 얼굴로 어리의 자살 소식을 들은 양녕은 방으로 물러나 유유히 비파를 탔다고 한다. 1418년 6월 3일 형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어쩌면 왕자의 아내로 평탄한 삶을 꿈꿨을지 모를 소원왕후 심씨. 남편의 갑작스런 세자 책봉은 그녀에게 불어닥칠 비극의 시작이었다. 충녕대군이 세자가 된 지 2달 후인 8월 10일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다. 자연스레 소원왕후도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세종은 비록 왕이 되었으나 병권을 비롯한 실권은 상왕인 태종이 가지고 있었다. 세종이 워낙 어진 심성 탓에 신하와 다른 왕자들에게 휘둘릴까 걱정한 아버지 태종은 상왕이 되어 배후에서 집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왕위를 물려주자 하루아침에 자신을 찾는 신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태종은 내심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당시 병조판서는 박습, 병조참판은 강상인이었는데 강상인이 실세였다. 강상인은 태종을 대군 시절부터 곁에서 모신 태종의 가신이었다. 그런 그가 권력은 하나의 통로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였을까? 병권과 관련된 일은 상왕 태종에게 보고하라는 태종의 양위 교서에도 불구하고 강상인은 경복궁을 지키는 금위군에 대한 일을 태종이 아닌 세종에게 보고했다. 강상인의 보고를 받은 아들 세종은 병권을 쥐고 있던 아버지 태종의 심기를 거스를까 걱정되었지만 아버지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에 강상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태종의 생각은 달랐다. 태종은 자신이 관할하는 병권에 함부로 손을 댄 데 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상왕 태종은 병조참판 강상인, 병조판서 박습, 그리고 소원왕후의 숙부 심정 등을 하옥시켰다.
세종이 왕위를 물려받은 지 불과 보름 만의 일로 상황 태종의 힘을 과시한 사건이었다. 모진 국문이 끝나고 강상희는 그간 태종을 섬긴 노고를 참작해 작첩을 몰수하고 귀양을 보내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 박습은 경상도 사천으로 유배되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된 듯 보였다.